제가 준비한 내용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과학 수업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선생님께서 38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를 해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좀 반성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좀 동기유발이 되었는데,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네, 그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아이가 없거나 또는 아이가 한 명, 두 명일 때는 좀 개인적인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교실에 있는 아이들과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아이가 늘어나면서 점점 저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고민했었던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자료일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교사의 노력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저의 고민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 발표 순서는 처음 에듀테크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런 이제 준비된 상황 속에서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수업 사례를 선생님들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주제가 창의융합 과학 수업이기 때문에 창의융합이라는 게 무엇인지 저의 고민을 선생님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에듀테크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잠깐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듯이 교육 분야에서 AI나 또는 온라인 도구 또는 스마트 기계와 같은 기술들을 접목해서 교육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를 에듀테크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은, 교사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기 전에 교사에게는 좀 충분한 사전 연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효율적인 방법이 습득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에듀테크 또는 창의, 융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 기계를 좋아하고 항상 저런 것만 수업하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대학을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컴퓨터나 기계가 너무 싫어서 교대로 다시 옮긴 케이스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육은 좀 감성이 있고 아날로그적이고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7, 80년대 낡은 책상에서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을 꿈꾸면서 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지금도 역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런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좀 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에듀테크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사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신가요? 네, 저 산타복은 저희 아이가 태어나던 2010년 이듬해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5만 원에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비쌌죠. 네, 비싸서 이거를 한 번만 쓰고 버리면 너무 아깝다. 본전을 빼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집에서 한번 쓰고, 그리고 학교에 가지고 와서 또 쓰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지금 11년째 쓰고 있는 산타복이고요. 아마 올해도 이제 이번 달에 저 옷이 나와서 저희 집의 아이들과 그리고 저희 학교 아이들을 좀 더 즐겁게 해줄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다. 굉장히 아날로그틱한 교사 맞죠? 아닌가요? 네. 일단 에듀테크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저와 그리고 저희 학교의 노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2020년과 2021년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지정이 되어서 관련 예산으로 약 1억 정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당 예산으로 크롬북과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구입을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학교에 크롬북이 약 300대 정도가 구비되어 있고, 태블릿 PC가 180대, 그리고 아이들 수업이나 또는 영상 촬영으로 쓸 스마트폰이 13대, 그리고 각 교실에 태블릿 PC나 크롬북의 충전 보관함 등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학생 수는 875명이니까 사실 쓰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쓰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거나 조금 난처한 상황이 뭔가 접속이 잘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터넷 접속 또는 기기 사용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단위 학교에 저 무선 AP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고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무선 AP 컨트롤러를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저 기기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수시로 또는 필요한 순간에 학교 SSID와 비밀번호를 공개를 하고 해당 수업이 끝나면 또 삭제를 하고 네, 이런 관리들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시 교육청에서 쓰게 되는 무선 와이파이가 주로 센와이파이 S 또는 센와이파이 프리들인데 저희 학교에는 별도로 저렇게 10mm이라고 되어 있는 SSID가 존재를 하고 저기를 클릭해서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 또는 에듀테크 교육 등을 그 자체로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기기가 있어서 뒷받침이 되면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피지컬 교구들도 구비를 했는데요. 학교에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앞에 영권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햄스터봇이나 터틀봇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6학년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네오봇 그리고 엠타이니 등도 한 개 학급 이상씩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형 형태의 교구로서 아두이노 보드가 한 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좀 수월하게 그리고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서 한 학년 전체 분량을 구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1년 동안 대여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반납받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D 펜이 35대가 있어서 역시 한 개 학급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터가 총 9대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여름에는 전자칠판 교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학교 전체가 38개실이 있는데 이 38개 학급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더라고요. 38학급 기준으로 약 6억 정도가 들었고요. 사실 가장 불편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교사가 칠판과 컴퓨터를 오갈 수 있는 좀 동선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교실이. 그런데 전자칠판으로 바꾸게 되면서부터는 굳이 컴퓨터로 가지 않아도 터치스크린이기 때문에 전자칠판 앞에서 바로 원하는 화면이나 또는 판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의 머리 뒤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 팁이 항상 건강에 좀 신경 쓰였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선생님들도 훨씬 더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쓰기 편하다 이런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학교에 아마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쓰이는지는 학교마다 다 다를 텐데요. 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필수 소프트웨어는 사실 저희는 이제 유료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패들렛이라든지 또는 워드월, 멘티미터 등 선생님들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유료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서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인 1 계정은 구입을 못하고 공용 아이디를 구입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내가 만든 수업 자료나 또는 우리 반 아이들의 자료가 그냥 모두에게 오픈이 돼 있다라는 불편함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른 반에서 만든 학습 자료를 내가 복사를 해서 좀 더 편하게 다음 수업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환경 구축 과정일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는 2020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처음에 이제 그 LMS를 어떤 걸로 선택을 할까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저희 학교의 여러 부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셨던 부분이 학교가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1학년 다르고 2학년 다르고 또는 고학년이 다르게 되면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또는 선생님들이 학년을 이동하면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모아주셨었고 그 당시 이제 통일된 LMS가 구글 클래스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현재 LMS를 많이 쓰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는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지금도 LMS를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크롬북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계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오늘 6교시에도 다양한 반에서 본인의 계정으로, 구글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 나름대로는 저희 학교가 좀 아직 뭔가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면 주변에서는 금수저 학교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런가요? 네. 그런데 아마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학교에서 뭔가를 구축을 하겠다, 예산을 끌어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언제든지 지원을 해줄 만한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그 돈을 누가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쓸 사람이 없으면, 또는 나는 못한다 그러면 사실 모두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의 좀 희생 또는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셋인데 그 세 아이가 모두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노력을 하면 그 혜택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은 갈 수 있겠다라는 항상 그런 마음의 마지노선, 위안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 한 몸 문드러진들 우리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마음 한켠에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수저 학교에서 이런 에듀테크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과학 수업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교실은 저희 학교 과학실이에요. 저희 학교가 38실인데 애초에 처음에 지어질 때는 36학급의 교실로 지어져 있고 지금도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유휴교실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실도 한 개의 과학실을 모든 학급에서 나눠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심지어 과학실도 이번 겨울에 창의융합형 지능형 과학실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 남부지원청 관내에서 노후된 순위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수업을 하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네, 천장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오는 전기 콘센트도 있고 갖추어질 거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아무튼 노후화돼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교실입니다. 네, 이 교실에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3D 펜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저는 교육력제고도 아니고 어떤 연구를 하는 교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지점은 그냥 일반 교사도 내가 특별한 연구를 하지 않아도 좀 조금의 노력만 들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수업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D 펜도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고온 3D 펜, 약 200도씨까지 온도를 높여야지 녹는 필라멘트가 녹는 3D 펜이 있고, 저희가 구입한 3D 펜은 58도씨에서 녹는 저온 필라멘트를 쓰는 3D 펜이에요. 그래서 PCL 재질을 쓰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PCL 재질을 물라멘트라고 해서 물에 녹는 플라스틱이라고 친환경 교육처럼 홍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환경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근거 자료를 대면서 너희들은 절대 위험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저온 필라멘트이기 때문이야 라는 말도 더불어서 곁들이고 있습니다. 네, 5학년 과학 시간,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을 단원해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미생물을 아이들이 살펴보고 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나와 있는데, 사실 아이들 그림 그리는 활동 단순히 그리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3D 펜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미생물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뭔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하기에는 또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준 건 그 코팅 필름, OHP 필름, 그 필름 한 장을 주고 교과서 위에 올려놓고 교과서에 있는 사진과 똑같이 표현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3D 펜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처음 쓰는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분 정도 되는 교사의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표현한 작품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나머지 시간은 뭘 하느냐. 네, 아이들이 저희가 흔히 깨끗한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정말 잘했다. 어쩜 이렇게 넌 잘하니? 라고 칭찬만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양하게 많은 작품들을. 네, 뭔지는 잘 모를지도 모르는. 네, 그리고 앞에서 저는 아이들이 다 쓰면 선생님 필라멘트 주세요 하고 앞으로 오니까 아이들이 쓸 필라멘트를 미리 잘라놓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1년을 이렇게 지나고 보면 고장난 3D 펜이 한두 대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기계를 싫어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납땜도 하고 고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 3D 펜의 한 대 가격이 약 6, 7만 원 정도 하는데 저렇게 두 대를 고치면 15만 원 세금을 아꼈다. 그럼 이제 우리 학교는 이 아낀 세금으로 내년에 뭘 살까라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은 실물화상기가 고장이 났는데 새 제품으로 구입하려고 보니까 약 50만 원 정도가 했어요. 업체에 전화를 해봤더니 수리비 역시 만만치 않았었고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해서 분해를 해서 봤더니 그냥 납땜 한 것만 하면 되는 거라서 납땜을 했더니 작동이 잘 되어서 네, 그렇게 해서 올해 4대의 실물화상기를 고쳤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햄스터 S 기준으로 200만 원이면은 약 30대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기자재들을 확충을 했습니다. 네.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LM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수업 자료를 제시하거나 또는 학생들의 자료를 수합할 때 꾸준히 쓰고 있고 올해 저희 학교 5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실과 시간에도 자주 쓰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실과 시간에 그 식단표 만들기를 아이들과 같이 그냥 웹상에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식단을 슬라이드 안에 구성을 해 놓으면 선생님이 뽑아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감동받았어요. 그냥 저는 기기를 잘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입장인데 이 기기를 이용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저 역시도 옆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게 온라인 평가인데요. 교과 전담이다 보니까 한 학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약 150명에서 180명 정도가 돼요. 단원 평가를 한번 보고 나면 평가를 출제하는 것도 일인데 이제 그걸 채점하는 순간부터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재작년에 처음 교육력 제고를 했다가 쓴맛을 봤는데 그때 교육력 제고 주제가 온라인 평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평가야말로 교사의 에너지를 정말 효율적으로 시간을 현재 줄여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잠시 후에 그 온라인 평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 아까 자료들을 많이 제공받으시고 그리고 패들렛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패들렛의 템플릿들이 담벼락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아이들과 마인드맵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조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패들렛에 올리게 되면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있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모든 자료들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룸에 올리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모든 자료를 다 찾아갈 수 있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4단원의 용해와 용액에서는 이제 용액의 진하기를 측정하는 도구 만들기가 있어요. 그러면 교실에서 또 아이들이 잘 작동이 되지 않는 예쁜 쓰레기를 만드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용액의 진하기 측정 도구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고 자기가 어떻게 그 자료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기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하기 측정 도구를 만들고 나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클래스룸에 올려놓으면 다른 반 학생들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게끔 제가 공유를 했고요. 이 LMS의 장점이 제가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던져주면 아이들은 교사가 제공해준 템플릿을 일부분만 수정을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안정된 형태의 퀄리티가 나오게 돼요. 아이들이 사진만 찍어서 수정하고 어떤 원리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준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서 보내주면 저는 또 아이들이 만든 보고서를 모든 아이들에게 다시 공유를 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고 또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다른 아이들의 작품에 투표를 하게 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투표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네, 누가 만든 작품이 가장 좋았나요? 했더니 네, 나예요 라고 자기 이름을 써놓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이 여러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교사가 템플릿만 잘 제공해주면 1시간 또는 2시간 안에 끝나는 분량이기 때문에 단위 단원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이 교과를 동학년에서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한 분이 초반에 조금만 수고를 해주시면 나머지 모든 반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효율적인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한 AI 교육 관련해서 좀 개인적인 연구 그리고 선생님들과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AI 교육이 무엇일까에서 저는 다양한 데이터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시각화하면서 그 데이터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좀 적합하고 선생님들이 좀 접근성이 낮은 수준에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 데이터를 잘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화면은 2학기 3단원의 지면과 수면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실험 관찰에 보면 아이들이 어떤 자료를 입력하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저 옛날식의 수업을 생각해 보면 또는 제가 어렸을 때 배웠었던 수업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을 잘 찍고 그 점끼리 연결하는데 자를 대고 그려라. 손으로 그냥 찍찍 그리면은 혼내셨었고 지우고 다시 그려라. 근데 이거 색깔을 왜 두 개가 다 같니? 색깔을 구분해야지 좀 더 눈에 보기 편하지. 사실 이런 수업이 기억에 남았는데 아이들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5학년, 6학년 되면 좀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숫자를 입력하면 근데 이 숫자도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관찰한 것을 토대로 입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입력을 해두면 밑에 그래프가 자동으로 그려지는 형태로만 수업을 하면 좀 아이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유의미한 수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템플릿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학생들이 할 부분은 어디냐면 지면과 수면의 온도가 몇 도인지 가서 측정하고 입력하는 수준에서만 해주면 아래 나오는 것처럼 그래프가 자동으로 그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험 관찰에 정리하는 부분은 좀 생략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수업 형태였습니다. 네, 기계를 싫어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피지컬 교구들, 특히 로봇 종류들도 수업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엔트리와 햄스터봇을 이용한 수업들은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융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과 수업에서라든지 과학 교과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항상 마지막 부분에 실생활과 연결짓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부분에서는 그 일상생활 지수를 새로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체육 지수 만들기 또는 무슨 지수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발명품 만들기까지.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그냥 아이들과 같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 수치 자체는 아이들이 측정할 수도 있지만 기상청이나 또는 KU에대해서 제공해주는 공공 데이터를 끌어와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다행히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엔트리에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금방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몇 개 되지 않는 블럭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현재 기온과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을 이렇게 알려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엔트리를 이용해서 짜보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럭이 딱 6개죠. 네, 6개 블럭만 적용하면 나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아이들과 같이 실습을 한 다음에 네,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드는데요. 저는 미세먼지에 크게 관련이 없었던 교사였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미세먼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애가 미세먼지 민간군이어서 네, 그렇지는 않고요. 저에게 미세먼지는 업무입니다. 제 업무 중에 하나가 올해 미세먼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연락처를 넘겨드렸더니 수시로 미세먼지 주의보네, 경보네 이런 문자가 오고 저는 그
그걸 받으면 정규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저희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전체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는 업무 구조가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단원에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아이들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떠올랐고요. 다행히 학교에는 네, 햄스터봇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햄스터봇에 있는 LED 그리고 또 소리 네, 이런 것들이 다 햄스터에서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블럭 몇 개 되지 않는 블럭으로 아이들과 같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었고요. 사실 이제 사진에 보이는 저 V 표시를 하고 있는 아이는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였었어요. 제가 가르쳤었던 아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햄스터봇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꺼내면 그냥 눈이 이렇게 막 하트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성공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 아이들과 함께 1시간에 진행하기에 충분한 수업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저렇게 햄스터를 줄을 맞춰서 정리를 해주고 갔어요. 네, 맨 왼쪽에 사진 보이시죠? 네. 네, 아까 저희 학교의 여건을 말씀드릴 때 스마트폰이 13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학교에 보급된 디바이스를 수리하는, 양품하는 예산으로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니 이제 수리할 게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구입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학교에는 태블릿 PC가 충분하게 많이 있으니 아이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니 스마트폰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기계 13대를 구입을 했었던 거고요. 네, 관련해서 수업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한낮에 뭔가를 이렇게 관찰하라고 나오는데 도저히 낮에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달의 위치, 그 다음에 별자리,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래서 5학년 과학에도 역시 해당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걸 숙제로 놔두면 당연히 어떻게 피드백이 올지 너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학부모로서도 아이들이 뭔가 숙제로 집에 가져오면은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다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합니다. 어떤 앱을 설치를 하냐면 저 스타워크라는 앱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과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대낮인데도 별자리를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 그냥 켜는 것 자체로 좋아하는데 이걸 본인들이 하늘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네, 지금 현재 저 하늘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별이 그리고 어떤 행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앱이죠. 스타워크라는 저 앱 또는 어플은 저희 애기들이 집에서 크다 보니까 하늘을 보면서 아빠 저거는 무슨 별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저런 앱이 있다는 걸 알고 아이들에게 괜히 좀 있어 보이는 척 설명을 해주면서 아 저건 꼭 수업 시간에 써야 되겠다 마음 먹었었던 거고요. 다행히 5학년 수업에서 쓸 수 있어서 일단은 역시 본전은 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학교에 지금 저희 학교 운동장인데요.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죠. 네, 혹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아마 5학년 과학을 가르쳐 보신 분께서는 아마 감을 잡으실 건데요. 행성 간의 거리를 아이들이 직접 운동장에서 좀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인콘으로 50m 줄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의 상대적인 거리에 대한 개념이 좀 이제 들어오면 이걸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 행성 꾸미기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제가 기본적인 행성 사이즈 리사이징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고 아이들은 교사가 제공해준 행성들 사진만 이제 각 비율에 맞게끔 네,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본인들 나름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해당 활동은 모든 별로 구성을 했고요. 아이들에게 모두 편집 권한을 부여를 하면 아이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사진들을 올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더 올릴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온라인 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구글 폼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다른 평가를 제공을 합니다. 네, 보통 20문제 정도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출제를 하는데요. 편리한 부분은 평가를 실시하고 끝나는 순간에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채점하는 수고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단위 시간 40분 동안에 어떤 활동들이 되냐면 아이들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합니다. 틀린 문제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뭘 하냐면 단원별로 실용관찰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실용관찰 검사를 단원별로 하고 있고 아이들은 평가에 그 다음에 오답 정리까지 하고 있고, 그러면 실용관찰 점수하고 단원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저는 단원평가 점수를 아이들에게 굳이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40분 안에 끝나고, 사실 평가를 하는 날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여유로운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6학년 과학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한번 해두니까 이 단맛을 그리고 편리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융합과 창의 사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과학만 가르치다 보니까 융합보다는 좀 먼 것 같고요. 창의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걸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네, 디지털 교과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관련 연구회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꾸준히 얻고 있습니다.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학교에 있는 에듀테크는 좀 최소한 그 돈값은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전혀 쓰지는 말지 말자. 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쓰지 말지 말자. 네. 네, 그래서 좀 본전을 좀 빼는 것에 좀 주안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최신 뉴스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꼭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참고로 제가 어디까지 창의적이려고 노력을 했냐면, 제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상대적인 관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저 지구본이 돌 때 뭐 태양의 고도가 어떤지를 아이들이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걸 아이들의 시선에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본에다 제 스마트폰을 붙여가지고 자전을 시켜봤어요. 공전도 시켜보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하는 활동을 해봤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해보니까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 중에서 에듀테크 도구가 있다면 반드시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학교에 보급이 되는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운동장의 온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네, 햄스터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비트도 가능합니다. 네, 이걸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요. 네, 그리고 과학의 날처럼 학교 계기 교육을 과학 수업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학교에서 실시했었던 저면관수 화분 만들기라는 건데요. 좀 돈을 들이지 않고 과학 행사를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네, 아이들이 저 페트병을 준비한다고 페트병을 다 사가지고 오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자율동아리 형태 등,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네, 역시나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아이들은 늘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크롬복 이야기, 햄스터복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거기는 제가 가장 적은 에너지를 투입을 했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많이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피드백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